안녕하세요. 호랑이 차트입니다. 어제장 굉장히 무서워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호랑이 차트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은 어제장이 무섭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 선물 기준 또는 각 종목의 프리장 기준으로는 굉장히 하락세가 시작할 것 같았지만 저는 지지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0669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뭐 손절 사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말아 올리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어제 저녁 6시부터 다시 반등이 오기 시작했고 다시 재차 하락했다가 새벽 2시경에 다시 상승을 시켰는데요. 어제 공포감만 줬지 뭐 특별히 추세를 위한 하락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2669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지선으로 뒀고요.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 제가 말씀드린 2900도 무너뜨렸지만 다시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는 이 2968을 무너뜨렸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지의 영향을 받아서 일명 우리가 휩소라고 합니다. 그 페이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처럼 휩소를 만들어서 심약한 개미들을 터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손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정을 끝으로 한바탕 한 번에 이제 단기 상승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QQQ도 저 이제 73.8달러까지 오긴 했어서 여기서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는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한 번에 또 상승이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부 매수를 보셔서 또 84달러 목표까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서 또 일부 매도하신 분들은 90달러까지 또는 여기 빗각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90달러까지의 그 목표 가격을 다시 생각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사실 미국 전반적인 시장에 공포감만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저희는 낮은 타점에서 좋은 손익비로 익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테슬라도 프리장에서는 빼는 듯해 보였지만 제가 하단 지지선을 그어놨잖아요. 삼각 수렴해서 이제 시세가 분출을 하게 될 텐데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저께는 테슬라는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는 여기 추가 매수를 보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홀딩 하셔서 목표가인 512달러나 540달러에서 일단 그 매도를 보시는 거를 목표를 하되 아직 이거를 4파 조정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살짝 들어요. 그래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60일, 350일에서 매수의 기회를 보시지 지금의 매수나 추매를 보시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가 조정을 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개별 주식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프리장에서는 25달러 아래로 보이긴 했지만 정작 장이 열리니 29달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29달러에서도 저희가 그 분할 매수 구간으로 둔 27달러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 그럼 만약에 25달러가 오면 또 비중을 줘서 추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아이온큐는 사실 이 상승 구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승 구간에 대해서 15달러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물량이 그 다음에 많은 곳이 여기 31달러 부분입니다. 그럼 31달러에 산 분들의 물량을 조금 어, 받아주고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명 개미 털기라고도 하죠. 그 개미를 털기 위해서 여기서는 매수 구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내려올 때 가장 많이 매수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29달러 정도에서 매수를 보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29달러에서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27달러면 사실은 28달러에서도 매수를 보시는 것도 통계적인 방법으로 좀 유리한 방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갔던 구간에 31달러에서 가장 많이 샀던 사람들이 29달러에서 손실을 기록하는 거를 물량을 받아주고, 그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주는 기간이 끝나면 재차 올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2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승 1파가 나왔고 여기서 조정을 주는데 2파 조정을 주는데 한 29달러 선이나 28달러 선에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3파를 올릴 때 그 익절을 보시려면 29달러 아래에서 매수를 보시는 게 이득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한파, 하락한 이 한파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 하락한 한파의 크기가 뜨기 때문에 다시 반등 주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는 그 조금 오랜 기간 다시 반등을 노려야 되니까요. 비중을 많이 시키기보다는 소량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픽스트 렌지 볼륨 프로파일까지 봐드린 상황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겁을 먹거나 이러지 마시고, 어저께도 굉장히 프리장이 굉장히 낮게 시작한다고 해서, 뭔가 손절을 보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저희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면, 일봉 종료까지, 그러니까 일봉의 종료까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면, 손절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재빨리 알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스크입니다. 실스크 좀 그게 왔어요. 그 댓글로 시청자 문의가 들어오긴 했는데, 물론 이렇게 보면 단순히 1파 되고 2파 여기도 한 것 같지만 이게 618 자리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파동이 일단 하나가 끝나고 여기서도 조정으로 전체 파동이 하나 끝났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파의 종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 30분봉으로 보면 파동은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끝내고 복합 조정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1파, 2파, 3파, 4파, 5파 올리고 또 복합 조정으로 와서 또 1파, 2파, 3파, 4파, 5파 올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파동이 끝나서 복합 조정으로 내려오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스크는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긴 조정 기간을 거쳐서 다시 올리는 기회를 노리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이거 일봉으로만 봤으면 굉장히 그 파동이 좋아 보이기도 해요. 뭐 짧게는 1파, 2파, 3파, 4파 조정 주고 5파가 남았을 거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크가 시총을 알아보니까 한 8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기업이거든요. 1조 원 기업으로는 파동 만들어내는 거는 일부 세력들이 굉장히 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흐름 타서 작전 치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물량 많이 만들어 놓고 개미한테 떨군 다음에 떨굴 수도 있어요. 여기 그 물량 터진 거 보이죠? 요 밑에서 이제 물량 매집했다가 서서히 오를 때마다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이게 작전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이게 고점을 갱신했는데 그 RSI 지표가 하락했다 그러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크게 보인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시스크는 다시 회복을 하거나 이렇게 반등을 주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지지선을 저는 지금 3.46과 1.97로 잡았는데 3.46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게 1.97로 다시 내려오면 하락폭이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보는 것도 사실 추천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총도 높지 않고 이런 경우들은 잘 접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1조 정도 하는 기업이 아시아나항공 또는 포스코 ICT인데 이 이런 주식도 우리나라 국장에 있어도 잘 사지 않잖아요. 사실 뭔가 큰 이슈가 있거나 뭔가 재무제표가 너무 건전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 1조, 시총 1조도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청자 문의 주셨던 빅베어 AI이고요. 빅베어 AI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파가 끝난 상황이고 조정이 왔다. 그래서 그 조정은 3달러까지 가능성이 열리는데 딱 3달러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량을 다시 모집하거나 또는 3파를 올리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뭐 이 기간을 뭐 여기까지 줬다가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뭐 일부 매수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다시 3파가 시작되는 대상승 3파가 시작되는 거를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어, 끝난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로 어저께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130달러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지금 이 밟고 있는 자리가 상단 추세선을 지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마지막 제가 고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 상단을 밟고 상단을 뚫고 상단 추세선을 뚫고 다시 밟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연속 상승을 통해 이제 전고점까지 뚫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마무리했음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이 엔비디아 차트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큰 조정이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여기 밟았기 때문에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138달러를 저항으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제 엔비디아는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만약에 큰 폭으로 다시 하락을 주고 요 선 110달러까지는 지켜보지 않고 있다가 110달러 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아직 마지막 5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어디까지 줄 건가가 사실 중요하기는 합니다. 예.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을 접근하셔서 매수의 기회가 어디에서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그 매수의 기회가 저는 216달러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차 매수 216달러, 2차 매수 204달러, 3차 매수 196달러 정도까지 보고 목표가는 이제 떨어지는 폭을 보고 다시 한번 잡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다행히도 5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는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지금 속쓰리가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큰 폭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전에 말씀드린 25달러의 지지선이 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보는 거는 비추천드리고요. 오히려 이 상단 추세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떨어지려면 23달러도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23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당분간은 하락 추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 매수를 잡지 않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엔비디아와 속쓰리는 아마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호랑이 차트를 구독하시고 꾸준히 시청해 주셨다고 하면 더 이상 엔비디아와 속쓰리는 매수 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잘못 매수하셨거나 아니면은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어서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뭐 방법이 있다고 하면 뭐 제가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접근만 하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그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수를 접근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호랑이 차트긴 해서 뭔가 이렇게 대담하게 매수를 잡고 대담하게 매도를 잡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줄여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을 많이 설명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혀 무섭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그 개미 털기에 가장 좋은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장은 저는 상방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상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도
좋은 익절과 그리고 좋은 수익 구간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